바로 홀 전자 오비탈의 숫자와 그렇죠 비례하게 되겠다더라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해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에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요하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1번에 알루미늄 3가 양이온 나타나져 있습니다. 2번에 나트륨 2가 양이온이 있고요. 자, 3번에 산소 2가 음이온 나타나져 있고요. 4번 플로로 1가 음이온, 마지막으로 5번에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어떤 원자가 됐던 이온이 됐던 이온의 반지름, 즉 반지름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전자 껍질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지름이 크고요. 그들 누가 가지는 핵이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액 전하가 크기 때문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그러므로 전자 껍질수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3주기 원소지만 전자 3개,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면 전자 껍질 숫자가 2개가 되고요. 자, 나트륨 역시 마찬가지로 3주기 원소지만 누구를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일가양이온입니다. 원자과 전자 하나 잃어버리게 되버리면은 전자 껍질 수는 2개가 됩니다. 자, 산소의 경우에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전자 껍질이 2개가 되겠고요. 플루오르 역시 마찬가지로 2개가 됩니다. 마그네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원자 번호 12번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그렇죠. 각각 여기는 네온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2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와 같이 전자 껍질 수가 같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등전자 이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이들이 가지는 원자 번호를 통해서 각각 순서대로 볼까요? 8번 되겠습니다. 9번 되겠습니다. 11번 되겠고요. 12번 되겠고요. 13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모든 전자수, 그들이 가지는 총 전자수를 보았더니 몽땅 다 10개로 모두 같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이 됩니다. 즉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핵 전하량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핵 전하량 양성자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그렇죠. 알루미늄이 반지름이 제일 작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나는 그러므로 이온 반지름 그죠? 순서를 저희가 매겨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 다음에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그리고 나트륨 1가 양이온 그리고 각각 플로르 1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의 순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3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셨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다음 중 주기율표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칠판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일반적인 성질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결합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왜죠? 왼쪽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작아지는 것이 되겠죠. 감소합니다. 2번도 맞는 내용 되겠네요. 자, 3번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 역시 어떻게 되죠? 같은 경향원심이기 때문에 작아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같은 주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 감소할수록 그렇죠. 원자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왜죠? 원자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의 정답은 몇 번 되죠? 3번이 오직 유일하게 틀렸고요. 5번 역시 동일하게 그림 보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죠. 자, 주기율편에 관한 설명 중 이번엔 맞는 거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그렇죠. 원자 반경은 반지름의 또 다른 영어입니다. 당연히 감소하겠죠. 1번이 바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하나같이 조금 전에 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에는 유핵전화만 잠깐 봐주세요. 자, 유핵전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핵전화의 크기는 자, 유핵전화입니다. 유효 핵 전화의 크기는요. 바로 핵이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이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전하량을 저희가 유효핵 전하라고 정의하는데 당연히 강한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커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누구를요? 가리움 효과를 뺀 실질적인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가리움 효과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전자 껍질이라든가 혹은 누구요? 바로 동일한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로 되겠죠. 자, 그러나 재밌는 것은 어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가리움효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자껍질수의 전자수 증가합니다. 그런데도 핵전하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핵전하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는데요. 재밌는 것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했었을 때 핵전하량도 증가하고 전자 껍질 수도 증가하죠. 그러면 유핵전하 어땠을까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유핵전하가 증가해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 사이에 유핵전하를 비교했더니 2주기 원소로 있는 리튬하고요. 3주기 원소로 있는 나트륨을 비교해 봤더니 물론 리튬보다 나트륨이 커요. 자, 2주기 끝에 네온이 존재하는데 재밌는 것은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원자 번호는 하나뿐이 증가하지 않는데 즉 유핵전하는 양성자 한 개만 증가하는데 누구는요? 유핵전하의 크기는 자 전자 껍질도 하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핵전하의 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 바로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근접한 원소의 유핵전하는 뭐요? 원자 번호가 작은 쪽이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 정도는 여러분이 이거는 외워야 되죠. 아셨죠? 그래서 비례 요인과 반비례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렇죠. 그들의 합에 의해서 알짜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1번으로 풀어봤고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죠. 6번. 자, 다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들의 전자 친화도는 하고 나타났죠. 자, 할로젠 원소들의 전자 친화도의 기본적인 정의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어떤요? 중성인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얻어서 기체 상태의 음이온 1몰이 생성되는데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보통 발열류 예상이 되는 것이죠. 흡열의 경우에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매우 큰 비활성 기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 2번 알칼리 금속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이온의 크기는 하고 나왔죠. 당연히 금속이기 때문에요. 그죠? 금속 양이온이 되었을 때는 바로 무엇 돼버린다? 전자껍질수의 감소로 전자반지름, 그렇죠? 즉 원자반지름, 전자반지름이 아니고 원자반지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2번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비금속보다 왼쪽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의 일반적인 크기는 금속의 경우보다는 비금속이 클 수밖에 없다더라 라고 나오죠. 3번 올바른